어제 날씨 진짜 좋았죠. 정말 오랜만에 창문을 꽤 오랫동안 열어놓고 밀린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멍도 때렸습니다. 오늘 또한 날이 좋네요. 한낮이 되면 다소 덥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긴 하는데 미세먼지 없이 대기가 맑다 보니까 참 상쾌합니다. 오늘 노삭스의 맛맛에서도 때마침 주제가 봄 해산물, 이보다 더 적절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5월 2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리메이크가 됐었군요. 좋네요. 이현정님, 야 봄 해산물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둘 다 감기에 걸려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오늘 추천해주신 맛집들 메모해놨다가 꼭 가야겠어요. 결혼기념일인데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뭐 감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아파서 이 좋은 날씨 그냥 지나치게 되는 그런 일 없길 바라면서. 한미숙님은 웅디 안녕하세요.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마당에 평상에 앉아서 허지웅쇼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조금 더 있으면 그 평상에서 수박도 드시겠네요. 4216 쓰시는 분은 웅디 오늘 오리데이를 맞아서 시민들에게 오리고기로 만든 핫도그를 만들어 나누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알리기 위해 농가에서 직접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이 오리데이예요? 오리? 5월 2일이라서? 오리 그랬군요. 아 오늘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미선님, 권희진님, 이경희님, 김혜원님, 조미연님, 김진희님, 김준하님, 이윤희님, 장혜정님, 김순아님, 이에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요. 이름 다 못 불러드렸습니다만은 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추천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 대체 공휴일 확정이 됐다고 방금 뉴스에서 나왔어요. 네 맞아요.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요. 예. 이제 진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 5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9일 월요일에 하루 대체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사흘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 저 어렸을 때 나중에 훗날에는 이런 그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어서 가끔 휴일이 이렇게 주말에 끼면은 뭐 하루를 더 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단다? 이런 하면은 절대 안 믿었을 거야.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리 가 이씨 막 이러면서 진짜 1도 안 믿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으니까요. 예, 그럴 땐 표현 1도 죄송합니다. 전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 참. 그쵸. 예. 아무튼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아까 우리가 하루 더 얘기했는데 다른 성탄절. 예. 성탄절도 12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진짜 빨간 날 일요일에 걸려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거든요.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이네요. 네. 자, 선정답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동해의 심상치 않은 현상황입니다. 제가 환경오염 문제는 애지중지 뉴스에서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매우 여러 번이요. 그쵸. 예. 오늘은 바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높아진 수온으로 바다의 생태계가 특히나 빠르게 망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는 뭐요? 독을 가진 파란선 문어가 동해안에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요? 근데 이게 요번에 처음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나타난 지가 꽤 됐어요. 2012년도에 처음 나타났고요. 나타나는 횟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돼? 나타나면은? 독이 있으니까요. 얘를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 한번 물린 적도 있었어요. 진짜? 네. 문어한테? 확률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게 동남아시아나 호주 등 열대,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문어거든요. 예. 파란 선 문어. 그러니까 맹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에 처음 나타났고 그 이후에 20차례 이상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 또 안 보이다가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좀 화제가 된 거고요. 예. 학계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서식지가 동해안까지 넓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파란선 문어인지 어떻게 아느냐? 생김새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몸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어보다 좀 작습니다. 이게 문어인가 싶을 정도로 좀 작고요. 이 등이랑 팔에는 무지갯빛의 파란색 표시가 있어요. 줄무늬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멋있네. 에? 아니야? 화려하다고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하고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남해안에서도 전남 여수부터 부산의 기장까지 넓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예. 동해 쪽의 울산 연안에서 또 자주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 조심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계시는 분들, 바다에 들어갈 일 있으신 분들은. 이게 또 날씨 따뜻해지면은 다들 또 바다로 휴양지로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예. 그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올여름 비도 좀 많이 온다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맞아요. 아이고. 관련이 있어요. 예. 이 엘니뇨, 라니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야, 이거 보세요. 예? 예봉조님께서. 예? 혹시 두 분 사귀시나요? 네. 유독 애지중지 뉴스 때문에 웅디가 애교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 표정이 귀여운 뿜뿜했죠. 보세요. 에? 왜 제가 늘 뭔가 이 희애 씨에게 무섭게 군다. 거칠게 군다. 저 구박대기잖아요. 구박을 한다. 왜 보세요. 청취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화면 안 나오는 날은 저 손 들고 해요. 진짜 손 안 들면 방송도 못하게 하고. 손 들고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손 안 들기만 해. 그래서 비 소식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가 보면요. 7년 만에 닥친 엘니뇨로 인해서 올해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엘니뇨는 한반도의 남동쪽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반대의 개념이 라니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최근까지 라니냐가 매우 이례적으로 3년간 이어지면서 이거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 게 라니냐? 네? 오 마이 갓. 방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듣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제 엘니뇨가 나타나면은 비가 좀 많이 온대요. 2015년에는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전국의 강수 일수가 14.9일로 기록이 됐었고요.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일수로 비가 왔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관관계가 깊다는 얘기네요. 깊죠. 예. 특히나 이때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또 유독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인도 남부에서는 48도를 4월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4월에 48도요? 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좀 무서운 게 기상청에서 엘니뇨 중에서도 강한 엘니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 좀 무서워집니다. 걱정이네. 네. 무서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브로드웨이 샌드위치 가게의 특별한 마지막입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마지막 날을 맞았는데 이 마지막이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예. 39년간 이 가게를 운영해온 건 바로 한인 부부였는데요. 정말 특별한 환송회를 했더라고요. 송별회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요. 송별회. 네, 송별회입니다. 이제 샌드위치 가게 이름은 스타라이트 델리였고요. 예. 이곳의 주인은 198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984년 가게의 문을 열었던 김민 씨였는데요. 예. 김민 씨가 이제는 샌드위치 가게를 닫아야 될 것 같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 소문이 손님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면서 우리 이대로 이 가게를 보내줄 순 없다. 라면서 다들 특별한 송별회를 연 건데요. 브로드웨이에서 배우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미스터 M이라고 불리면서 이 손님들과 이 주인 사이의 친밀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왜 미스터 M이에요? 김민 씨인데 여기서 M을 따온 거라고. 김민이니까 저기 뭐야 미국처럼 성이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뒤에 라스트 네임이 뒤에 붙는 줄 알고. 맞아요. 거기서 사고가 왔다고 하는데 또 재미있게 별칭이 생긴 거고요. 예. 현지 매체들에서 뉴욕의 한 상징적인 역사가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유명한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데 왜 문을 닫아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예. 이 극장가가 좀처럼 문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브로드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나이도 70대를 넘었기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영상을 봤거든요. 예. 저 좀 울먹이면서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님들이 정말 가족처럼 와가지고 축하를 해준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예. 돈도 모아서 17,800여 달러 우리 돈으로는 2,400만 원 정도를 선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인을 하면서 액자도 전달하고 다 같이 박수를 쳐주는데 한 사람의 그런 커리어의 마지막을 정말 다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멋있다. 네. 오랫동안 일종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멋있다. 네. 이런 훈훈한 소식 한국에도 있을까요? 훈훈한 소식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좀 맞이한 분도 계신데요. 경남 창원에서 55년간 무료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14,000쌍의 부부를 결혼시킨 백낙삼 씨가 이제 투병 끝에 93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세요. 왜냐하면 한 유명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무료 결혼식 봉사로 그래요. 유명세를 얻으신 분이셨거든요. 저도 이 에피소드를 봤었는데 이 고인은 1967년부터 경남의 창원시에서 신신 예식장을 운영을 하셨고요. 예. 최소한의 사진 촬영값만 받고 전부 다 무료로 결혼식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식을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본인도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처럼 돈 없어서 결혼식 못 올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결혼식을 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말씀드린 유명 프로그램에서 100살까지 이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싶다. 계속 무료로 하고 싶다라고 소원을 밝힌 적도 있으셨는데 아쉽게 별세를 하셨지만 아드님이 또 이 일을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식 뒤에 왜 이렇게 아까 14,000쌍?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한 1%만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주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 네, 본인이 예전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부자 소리 듣고 산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좀 내고 싶다라면서 이제 무료 예식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이제 함께 보태기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 소식처럼 이렇게 좀 행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명복을 빕니다. 네.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 뒤에서 나오고요. 예. 음식 이름입니다. 음식 이름? 네, 음식 뒤에서 이름은 음식?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이것 가게가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를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파는 가게였을까요? 1번 떡, 2번 샌드위치, 3번 붕어빵.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해철의 안녕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샌드위치였지요. 자, 우선 선정답자 윤향진님, 김금단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0796 쓰시는 분 그리고 이종현, 최진숙님 세 분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지연님이 출첵해요 웅디. 오늘은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되길래 고릴라를 열었어요. 세상 좋네요. 저도 뉴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샌드위치 가게 뉴스가 반갑네요. 여행 중에 브로드웨이는 안 갔지만 역사 코너에서 소개가 되었던 황교안 지사 묘지 있던 자리는 지나갔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 그러셨군요. 그날 참 여러모로 재미도 재미인데 의미도 깊었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번 주 역사 코너에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자, 조심해서 잘 돌아오세요. 자, 잠시 후 노중훈, 탁지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오탁석의 맛맛 함께합니다. 앞에서 예고드린 대로 봄 해산물 맛집으로 함께할 거예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이제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오늘은 산뜻하게 박수로 시작해봤습니다.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언어위기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유석입니다. 엄소리님 이우석 소장님 지난주에 노탁석의 맛맛 빠지고 하신 일은 잘 되셨나요? 다시는 안 빠진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빠지시니 이런 거짓말쟁이. 이제 인트로 타박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 숨 쉰 채 있어주세요. 진짜 타박 안 할 거라는 걸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보장해달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매일 있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 네. 매일? 아니 근데 힌트와 자리를 우리가 비우신 거에 상관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왜- 힌트로 타박하지 않을 테니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소장님을 잡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하잖아요. 맨날 업신여기고 힌트만 하고 나면 혀를 끌끌 차고 아니 근데 아까 웅디 그 일부 예. 끝곡이 그 신해철 씨 안녕이었잖아요. 예. 근데 밖에 소장님이 그 도입 부분에 신해철 씨 저음 있잖아요. 예. 그걸 똑같이 흉내내시고 정말? 그 중간에 그 영어 랩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 지난주에 한번 기분 탓이에요. 결석하신 기분 탓. 정말? 네, 그럼 한번 대신 사과의 의미로 노래 한번 불러주십시오. 맨날 나만 보면 노래를 시키고 누가 그래요. 결석하래요? 정말로?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 애는 아는 노래가 나왔길래 네. 제가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아닌데 차라리 힌트를 두 번 할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야 괜히 노 작가님 역시 킬러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소장님 킬러야. 아니 진짜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소장님도 톤이 좀 저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흡사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요즘 자기한테 뭔가 이슈가 돌아오는 걸 적극 방지하기 위해서 예. 이슈를 선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슈를 막 던지면서 흐트러놔.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네네네. 오늘 그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오늘 그 옷은 그분이 코디해 주신 것이냐? 제 돈 재산 제 코입니다. 에이, 샀을 리가 없어. 고를 수를 모르는데. 제 돈 재산 제 코.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주마다 이렇게 네네. 그 우리 탁 PD님의 여자친구분이 코디해 주시는 이 스타일을 그 샘내고 네네네. 부러워하면서 제가요? 예 부럽지 않은데? 아니야 부러워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인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리고 오늘 있으시잖아요. 탁 PD님 들어오면서 예, 그 말.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말 안 해. 오늘 코디는 실패다. 쪄 죽는 줄 알았다. 그건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 옷은 아예 뭐 논외네요. 아니에요. 우리 수장님이 온 얘기를 제일 늦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ENTP라 써 있어요. 제가 그거를 MBTI, 이거 뭐라 네. 그러지? 그거를 안 MBTI. 해봐가지고 네. 정확히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ENTP가 좀 뭐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좀 토론형, 토론형? 네.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정리, 계획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을 타는데 좀 흔히 말하는 똘끼가 상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소장님이 계획적이진 않지 않나? 계획적이에요, 은근히. 그래요. 네네. 다 계획이 있어요. 네. 계획적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한 2시 정도 되면 예. 뭐 먹지, 뭐 누구랑 먹지 뭐. 그 소장님 죄송한데 우리 밖에 있는 정말 고집이 세기로 아니네. 유명한 우리 최은채 작가가 네. P는 계획형이 아니라고 J가 계획형이라고.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네. 뭐예요? 아, 근데 나는- 왜 그런 옷을 왜 입고 아니, 다니니까 모르면서? 선물 받았어요. 아 그래요? 선물 들어봤어요, 선물? 그거 해봤어요? 이 테스트 그건 해봤어요? 그 3번 다 이거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소장님이 계획형 인간이 맞긴 맞아요. 네네. 결석도 다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걸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못됐다. 네. 왜 또 이렇게 말려 들어간 기분이지? 자, 알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아무튼 2주 만에 뵀으니까 오늘의 힌트 한 2주치만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봄 해산물이에요. 네. 봄 해산물. 봄 해산물? 봄 해산물 도다리? 제가 지금 허지웅 쇼를 한 지가 3년 4년 됐나? 예. 하여튼 우리 웅디 시작과 함께 같이 했잖아요. 예. 근데 최초로 아이템을 제가 안 선정하고 이번에 누가? 월권 행위로 인해서 탁 PD가 오. 이번 주는 정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이제 5월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지나가면은 점점 더 맛보기 힘들어지는 제철의 맛을 하나 짚고 가야겠다. 그렇지. 네. PD님이 제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때도 그 제철 관련된 거를 네네. 여러 번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고 이제 맡겨놓으니까 자꾸 경제학 이런 거 이야기 풀게 만들더라고요. 아, 제철 좋아하면 이상한 거 잡아가지고 주제. 참고로 포스코를 다니지 왜 제철 뭐 왜 그래? 수다를 달고 있어? 조심하세요. 아니 지난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네. 지난주 어디 갔다 왔길래? 그래요? 괴산이요, 괴산. 근데 어쨌든 웅디 이게 제철의 경계가 해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기는 해요. 뭐 기후도 많이 바뀌고 이러니까. 냉장 기술 발달. 맞아요. 네. 양식 뭐 예. 이런 것도.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아니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정말 바다의 사정도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찾아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철에 해당하는 산물들이 진짜 많다는. 뭐가 있지? 제철 봄의 산물? 일단 땅에는 뭐 두릅 같은 게 있고. 해산물. 네,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멍게. 우리 이제 실치 같은 거. 실치. 예. 그렇죠. 당진 쪽에 가면 많이 예, 장고항에서 자, 이렇게 많이 잔잔바리로 듣지 마시고 저한테 빨리 TMI를 넘겨주시면 딱 정리해 왔습니다. 네네. 너희들이 지금 아, 아무것도 맞아 안 이런 해. 맞아 이런 코너가 있었지. 내가 제대로 알아왔다. 탁 PD님이 전해주시는 봄 해산물에 관련된 TMI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생선의 제철이라는 거 사실 이게 산란철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지. 봄에 산란하는 어종들은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봄에 이제 힘을 써야 되니까 겨울에 지방을 한껏 축적시켜서 최고의 맛을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이유로 늦은 봄 또는 여름에 산란하는 어종들은 이제 봄이 제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을 맞이한 생선은 이게 뭐 원래부터 비싼 어종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최고의 맛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걸 잘 알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선이라고 해도 한결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봄을 대표하는 생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그게 봄 생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돔입니다. 참돔. 네네네. 이 참돔이 뭐 머리부터 뭐 회, 뭐 탕, 뭐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팔방미인이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다른 돔에 비해서는 약간 좀 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감성돔, 돌돔, 뱅에돔 이런 거에 비하면 뭐가 제일 좋은 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성돔, 돌돔 뭐 이런 비싼 거는 이제 것들이죠. 돌돔 같은 게 비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살이 좀 일찍 물러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맛이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숙성 기술에 의해서 선어회로 먹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선어회? 네네네. 선어회가 화로회 말고. 숙성. 선어회. 네네. 예. 근데 이제 봄이 오면 겨울 내내 축적시킨 지방이 이제 최고치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 고급 돔들을 넘는 그런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돔을 일본어로는 이제 타이라고 하는데 그 봄 참돔 요게 이제 벚꽃 필 때 잡힌다. 그래서 이제 사쿠라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최고로 치고 어감이 좀. 네네. 자, 그래서 뭐 참돔은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그 식감이 완전 찰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껍질째로 썰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살짝 뭐 이제 표면을 익혀서 먹거나 이제 이러는 거죠. 예. 봄은 또 멸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멸치. 3월부터 3월부터 시작이 돼서 5월까지 이제 멸치 수확이 이어지는데 제주 남방에서 해류를 타고 올라온 멸치들이 4월이 되면은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 생멸치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미식가들이 부산 기장으로 모여듭니다. 저는 멸치가 그 제철 음식이라고는 생각을 못해봤어요. 요게 또 제철 멸치는요. 멸치죠. 아주 그냥 지방이 많고 살이 톡톡하게 올라서 회로도 많이 그럼요. 먹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거 뭐 제철 그 멸치회는 고등어에 비교될 정도고요. 통영에서는 또 멸치 쌈밥이 유명하죠. 맛있죠. 네네. 남해도 그렇고 예, 천명도 예, 그렇고. 미조. 그래서 이제 멸치회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막걸리에 잠깐 담가놨다가 물기를 짜내가지고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별미죠. 야,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남해 볼락도 봄이면 제철 맞이하는데 볼락 중에서는 조피볼락, 요게 이제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볼락도 종류 많은데 개볼락, 조피볼락, 청볼락, 황해볼락 요런 이제 볼락 중에서도 사이즈가 좀 큰 제철 볼락은 뭐 감성돔과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시드니 폴락.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로 연결된 큰 강 하구에는 민물과 짠물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생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봄에 제철 맞는 애들이 또 숭어. 숭어 좋아. 숭어가 근데 이게 또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가숭어. 네, 크게는 이제 그냥 숭어 그리고 가숭어. 근데 이제 이게 참 헷갈려요. 가숭어는 다른 말로는 참숭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가짜 숭어인데 이게 참숭어라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숭어는 이제 뭐 보리숭어 또는 개숭어라고도 하고 네. 가숭어 이건 참숭어라고도 하는데 어렵다. 그냥 요거는 그냥 숭어가 머리가 좀 더 크고 넓적합니다. 아하. 그리고 눈을 딱 봤을 때 눈 자위가 흰색이면 숭어, 약간 노리끼리 하면은 가숭어. 저는 생선 눈이 참 싫어요. 제가 그래서 해산물 배사 안 먹어요. 생선 눈이 그래서 너무 싫어. 가숭어는 겨울이 제철이고요. 요건 양식도 합니다. 근데 그냥 숭어는 양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냥 숭어가 봄에 제철을 맞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애는 흙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안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얘를 바다 가까운 쪽에서 잡았느냐 강 가까운 쪽에서 잡았느냐 왔다 갔다 그 하니까. 차이예요. 예, 예,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서 그날 좀 다르기도 한데 여튼 요 숭어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서민의 횟감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서해안 쪽에서 이 봄을 알리는 어종. 요게 바로 또 우리 이 웅냥이들이 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생선입니다. 왜? 웅어. 웅어? 네, 웅어입니다. 웅어 웅어. 이름이. 네, 네. 웅어? 웅어, 그런 게 있어요? 우어, 우여, 웅어 뭐 다. 또 우리 웅냥이들의 공식 생선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정말로? 네네네. 그런 생선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낙동강하고 금강하고 한강하고 이런 데서 많이 잡히고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 식탁에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이르기까지 사랑받던 생선이에요. 오. 그래서 요걸 또 제철에 맞춰 먹으면 가을 전어나 뭐 도다리 이런 데 어이구. 비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웅어는 너무 고소해, 진짜 고소해. 요게 그래서 음. 회유성 어류예요. 그래서 4, 5월이 되면 바다에서 강하류로 거슬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연어처럼요. 작네요. 쪼매네요. 사진 보고 크지 있어요. 아니 큰 네네네. 거는 또 꽤 커요. 그래도 아니, 큰 밴댕이만 것도 해요. 커요. 밴댕이? 밴댕이보다 더 긴 거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와서 갈대가 있는 강변에서 6월에서 7월에 산란하기 때문에 어허. 지금이 제철인 겁니다. 갈대가 있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성질이 좀 급해서 잡히면 바로 죽어요. 아이고. 그래서 잡힌 즉시 내장이나 머리를 떼고 얼음에 쟁여놨다가 이제 무침회로 많이 먹죠. 그냥 회로도 먹고 무침회로도 먹고 그래서 약간 도다리처럼 뼈째 썰어요. 아. 그래서 제철 웅어는 아주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서 회를 쳐놓으면 입안에서 그냥 살살 녹습니다. 지방질이 많아서 구수한 맛이 나고요. 씹을수록 맛이 더 진해지고 씹히는 질감은 가벼운데 삼키고 나면 뒷맛이 투명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미나리 같이 향기 나는 채소에 가진 양념 넣어서 버무려 먹어도 좋고요. 구이로도 좋고 탕으로도 좋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아우 침 나와. 봄하면 이제 도다리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봄도다리. 근데 이제 요게 또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봄은 도다리가 가장 맛있는 철이라기보다는 도다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철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제철이지. 그래서 봄도다리라는 등식이 좀 성립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도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문치가자미를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문치가자미. 문치가자미는 3월을 전후해서 산란해요. 그래서 맛은 오히려 겨울이 더 좋다. 아하. 그리고 이제 봄도다리 드실 때 원산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중국산 돌가자미를 봄도다리라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족관에 가가지고 딱 요즘에 원산지 표기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도다리의 원산지 표시 국산으로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진짜 봄 도다리고
도다리인데 이게 이제 돌가자미 원산지 중국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중국산이니까. 수족관에 가서 그런 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왜 이렇게 어항 있잖아요. 그 앞에 수조에. 네, 수조. 난 또 아쿠아리움에 가가지고. 그 수족관이라고도 잘안 갔잖아요. 들으면서 아쿠아리움에 원산지 표기가 있었나? 그래서 아쿠아리움에도 그 붙어 있지. 그런가? 피라니아, 브라질.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봄에 도다리를 쑥국으로 먹는 이유가 회의 맛이 좀 사실은 떨어지기 때문에 쑥국으로 먹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회 이외에도 봄에는 뭐 이제 꽃게, 멍게, 쭈꾸미, 미더더 이렇게 제철 맞이한 많아. 해산물들 많으니까요. 날씨 따뜻해지고 노곤노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요즘 제철 생선 맛보시고 겨울에 잃었던 입맛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웅어 사랑해 주세요, 웅냥이 여러분. 웅어? 아니 강흥천님도 웅어 아신대요. 웅어 알죠? 이거 정력에 좋다고 엄청 잡아들 먹었어요. 그랬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웅어인가? 뭔가 철이 좀 짧아요. 힘이 좀. 네네. 그리고 이게 소비가 되는 그 지역이 넓지는 않아요 또. 이게 제값받기 좀 어려우니까 뭐 다른 지역으로 뭐 보내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서해안에서 많이 현지에서. 먹어요. 네. 현지에서. 그래서 좀 이게 들어본 적이 없구나. 네네. 우리 고준천님께서는 멸치회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멸치회 가시 잘 어떻게 먹는 근데 법? 대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등 척추뼈만 싹 걷어내면 이게 그냥 나머지는 먹을 만한데요. 맞아요. 그 그리고 잔가시가 거의 예. 멸치가 크면 그리고 그게 보관 방법이나 낼 때 조금 준비 작업이 소홀하면 그게 물러가지고 좀 발라내기 어렵지 사실은 제대로 하는 집들은 발라내기 수월합니다. 살이 탄탄해서. 네, 어렵지 네네. 않아요. 다음에 좀 잘하는 집 가시면은 우리 고준천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멸치 가지고 맛있는 집들 참 많은데 저는 그 일본 가서 먹어본 것 중에 하나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모든 게 그 체류하는 동안. 근데 딱 하나 맛있었어. 딱 하나. 뭐요? 그 멸치덮밥, 잔멸치덮밥이라고. 시라즈. 예. 그 하얀색.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게 멸치가 아니고 예. 그 종류도 따로 있어요. 치어인데 엄청 작아요. 예, 하얗게. 예, 그래서 그래서 밥 위에 이렇게 그냥 올려가지고. 올려서 거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예. 무 간 거랑 같이 맞아요. 올려가지고 예.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죠.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저 식당 하나 빨리 소개하게 해줘요. 아니요 시간 없어서 일부러 막 이렇게 끄는 거였어요. 1분이면 충분해요. 싫어요. 아이. 우리 노 작가님의 소개를 1분에 소비할 수는 없지. 귀중하게 들어야지. 나 아까 공격만 안 했어도 했겠다. 그 시간에 했겠네. 그러네. 하고 싶은데. 그러네.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퀴즈를 빼줘 뭐. 방수영님께서 허지웅 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코너 다이어트 결심을 매번 잊게 하는 방송이에요. 오늘은 저녁에 소식해야지 생각했는데 퇴근 후에 회의 한잔 할까 하고 있네요. 저녁에 소식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다짐하는 삶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계획적이에요. ENTP. 그래요? 예. 아니 제이라고요. 계획형은 B가 아니고.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시는 게 뭐를 먹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다는 언제 먹는지가 중요하대요. 맞아요. 나머지 두 개는 중요하지 않죠. 사실 언제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봄의 선물 맛집 돌발 퀴즈 갈게요. 칼슘의 왕이라고 부르는 멸치. 그 가운데 일반 멸치처럼 그물로 잡지 않고 대나무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말뚝으로 잡는 멸치가 있습니다. 남해군의 특산물인 이 멸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명하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남방멸치, 2번 죽방멸치, 3번 변방멸치. 방멸치. 힌트. 제가 이거 예전에 유학 시절이 생각나네요. 딱 이걸 보니까. 예, 제가 옛날 프랑스에 있을 때 그냥 쭉 빵만 먹었거든요. 예. 쭉 빵만 먹는데 먹으면 이제 프랑스 요리사 오더니 멜시 그런 거예요. 멜시. 멜시. 예. 멜시 고맙다고. 멜시. 고맙다고. 쭉 멜시하다. 라고 미스터 쭉빵 멜시. 죽방 멜시. 쭉빵 멜시. 와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괜찮아.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웅기 표정이 뭔가 여운을 음미하고 있었어. 쭉빵만 좋았어. 오늘 피니시도 기네 오늘. 좋았어. 자 우리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골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유피의 바다 오랜만에 들으면서 선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민어 불회가 뭐예요? 지금 민어 아, 얘기 민어. 하고 있었는데 불회. 불에 민어 또 불에가 뭔가 아귀나 그 홍어의 간이나 뭐 애처럼 나 오늘 왜 이러지? 네네. 문어 불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운 회라는 줄 알았어요. 매운 양념을 한 회라는 줄 알았어. 창의력이 대단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노탁스의 맘마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님과 함께 봄 해산물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식당 이름 우리 소개는 못해드립니다만은 초성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송 중에는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징쇼 인별그램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정확한 식당 이름 위치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야겠다 싶은 분들 확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기역집인데요. 여기는 정말 제 단골집이에요. 단골집이고 메뉴판을 보면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찌개, 탕류, 어이구. 뭐 볶음류, 튀김, 부침개, 무침, 대침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너무 많다. 많죠. 근데 이 중에 없는 메뉴도 가끔 어머님이 해주시는데 특히 봄만 되면 이 어머님이 뭐를 강력하게 보내주시냐면 제육? 주꾸미 샤브샤브가 되겠습니다. 주꾸미 샤브샤브. 네네. 오. 굉장히 어머님이 친절하신데 여기 김치도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원래 아드님이랑 같이 하다가 아드님이 이 옆 골목에 2호점까지 내셨더라고요. 아, 여기 장사 잘 되는군요. 잘 돼요, 잘 돼요. 자, 지금 주꾸미 사진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무섭게 생겼다. 물론 뭐 봄에만 주꾸미를 먹는 건 아니지만 이맘때쯤 주꾸미가 저렇게 살이 토실토실하게 아주 한껏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국물을 마련해 주시고 국물 안에 뭐 배추나 뭐 파나 팽이버섯 같은 거를 이제 무도 그렇고요. 매운 고추도 넣어놓고 이제 국물을 끓인 다음에 그 옆에 보십시오. 저 산더미처럼 봄나물을 왕창왕창 내어주십니다. 대단하죠. 뭐 쑥, 달래, 냉이. 뭐 참나물, 냉이, 방풍나물 이런 것들 당기도 있고요. 진짜 그래서 많이 주시네. 정말 많이.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단골이어가지고 조금 저에게 더 신경을 아마 써주신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시죠? 뭐든지 어쨌든 대침 요리를 드실 때 특히 제철에 살이 연하고 맛있을 때는 오랫동안 국물 속에 잠영을 하게 해두면 안 되겠죠. 역시 살짝 정말 이렇게 꽃이 피듯이 쭉 바로 올라오면은 바로 꺼내가지고 잘라가지고 드시면 저 부드러운 주꾸미의 맛을 한껏 느끼실 수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꽃피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국물은 맑은 편인데 저기에 아까 말씀드린 봄나물들이 엄청 들어가게 되면 맑은데 엄청 진하고 깊이감이 대단하고 정말 입안에서 뭐 실록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알 것 같은 맛이다.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 어머니 솜씨도 좋으신데 제철 산물과 이제 결합해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위력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뭐 칼국수 사리를 넣어 드셔도 되고 또는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수제비를 좀 준비해 놓으셨으면 수제 반죽을 그거를 또 떼서 넣어가지고 맛있게 마무리까지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리가 많이 나오는 철이니까 저기 이게? 미나리 전을 저렇게 향긋하겠다. 네. 말도 못해요. 일단 색깔부터 봄봄봄봄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의 크기가 째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다가 널쩍하게 이제 한 장을 붙여 내주시는데 예. 굉장히 면적을 사진으로 보시는 그냥 것보다 방석인 줄 알았어요 지금. 훨씬 넓습니다. 진짜 무슨 벌판 같고 들판 같고 그러니까 봄에. 양들이 위에 뛰어놀 것 같은 초원 같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만해. 그리고 이날 이제 운이 또 제가 좋았겠죠. 어머님이 시장을 늘 보시는데 아니, 매일매일 이게 아드님이세요? 저요? 예. 거의 아들 치고 제가 그 정도로 좋아하는 왜 집입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주시죠? 이날 어머님이 그 멍게랑 해삼 조개 있다고 장을 봐왔는데 네. 먹겠냐 그래가지고 또 주신 거예요. 이게 물론 메뉴가 있던 게 아니죠.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어이구. 값은 다 제가 지불했고요. 그래서
봄 되면 또 멍게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멍게의 향긋해. 화사하고 화려하고 향긋한 그 매력. 이날 또 해삼은 엄청 꼬독꼬독해가지고 예. 이 멍게와 대조적인 식감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사철 언제 가셔도 맞춤한 메뉴를 늘 찾을 수 있는 그리고 한 잔 걸치기 너무 좋은 아름다운 식당이 또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여기는 제가 웅디를 꼭 데려가고 싶은 맨날 100곳 중에 한 곳이에요. 그때 그동안 제가 90곳 정도는 모시고 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91번째. 꿈속에서? 예? 매트릭스? 자주 나타나더라. 그래서 진짜 훌륭한 집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단골집이 있으니까 이게 더 그런 맛집들을 찾아서 다니는구나. 맞죠. 그리고 여기는 그 용문시장 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시장 나들이랑 이렇게 겸해서 다녀오시기 너무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노 작가님이 아니어도 저렇게 해주시나요? 그럼요. 어머님이 워낙 손이 크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유쾌하시고 친절하세요. 아 그래요? 예. 한번 가봐야겠다. 너무 좋은 집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첫 집부터 향긋함이 막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번째 맛집 가볼게요. 경부선을 타고 갑니다. 간다. 예, 부산 서면. 예. 여기 있는 이제 이응집이 있습니다. 예. L 호텔 그 근처에 예. 서면에 있는 L 호텔 근처에 이응집인데 제철 해산물만 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봄에는 봄 해산물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마산에서나 먹을 수 있다는 미더덕회. 미더덕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멍게가 이제 바다 향을 간직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한층 고소한 농축된 고소한 맛을 내는 그러니까 멍게에서 약간 아린 맛을 제거하고 참기름을 한 세너 방울 떨어뜨린 맛이 나요. 이거 근데 멀리서 사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 네. 이거는 바다에 피는 꽃인데 예. 그냥 이제 농축된 바다의 고소한 맛이 나는 딱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요. 미더덕 자체가 이제 반 정도를 까서 나오는데 입에 딱 넣으면 싹 녹아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육즙 그거를 딱 즐기시면 돼요. 약간 뭐 멀리서 보았을 때는 꼬막 같기도 하고 꼬막무침. 근데 요즘 그 오만둥이라는 거 네, 그걸 오만둥이? 미더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코너에서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네. 예. 외래 종이죠. 가격 차이도 있죠. 거의 차이가 많죠. 많죠. 미더덕이 훨씬 비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게 밑둥은 조금 놔두고 윗부분을 칼로 돌려 까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작업이 진짜 수월하지가 않아요. 되게 예민해가지고 금방 툭 터질 위험성도 많아가지고 잘 벼려진 칼로 숙련된 분들만 이렇게 깝니다. 근데 그거 안 까면은 네. 맛이 많이 비려요. 그래서 속살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속살을 먹기 좋게끔 일단 이렇게 먼저 까주는 거죠. 쪽 빤 다음에 향을 즐기시고 그다음에 오도독오도독 식감은 저걸 뒷부분 다 드셔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철 별미니까 정말 이때만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집은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호래기라고 그러죠. 꼴뚜기 회도 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제 꽃게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철 해산물을 멀리 가지 않고 현지까지 안 가고 드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지역의 제철 별미를 즐긴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죠. 이런 집은 뭐 그냥 시가로 받나요? 보통 값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저 미더덕회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먹을 만해 그러면. 예. 이 사진 보니까 그죠. 저기다가 예를 들면 뭐 소라, 뭐 숙회 뭐 이런 거랑 곁들여서 드시면 배도 불러요. 예. 딴 거 없이 뭐 이렇게 안 먹어도. 이렇게 드시고 뭐 생선구이를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미더덕 회로 드셔도 되고 그다음 미더덕 비빔밥으로 드셔도 멍게 비빔밥 드시듯이. 비빔밥은 없는데 예. 대신 오만둥이 네네네. 오만디탕이 있어요. 오만디탕. 예, 오만디탕은 뭐야?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이제 둥이를 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방언에서는 맞아요. 미더덕도 미드덕. 고동이 아니라 고디. 고디. 오만디. 오만디탕이라 써 있어요. 오만디탕. 오만디탕. 예. 근데 맛있어요 그것도? 시원하죠. 오. 예. 그러니까 미더덕만은 못해도 오만둥이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해물탕이나 이런데 시원한 맛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잘못 씹으면 입안에서 폭발합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생태계 수리탄이죠. 이걸 딱 씹으면 그 안에 용암 같은 게 팍 나오면서 그 다음날 이제 입천장에서 종이 비누 같은 게 막. 나 그리고 약간 비려. 이게. 안 비려. 안 비려. 제철 미더덕 안 비려. 아니 미더덕 말고 그 오만둥이. 오만둥이.
글쎄 이거 팔팔 끓여 놓으면 또 예. 된장 국물에 팔팔 끓여 놓으면 좀 비린 맛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해물 미더덕찜이라고 하면 네네. 예. 해물찜의 약간 조연 역할에 국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예. 이걸 파는 집이 많지는 않은데 미더덕찜도 미더덕이 있어요. 아예. 완전히 주인공이 돼가지고 미더덕찜을 파는 집들이 있어요. 제철에 제철에 미더덕찜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식당에서 더 잘 안 파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전분을 풀어가지고 국과 찜의 중간 형태 또는 양쪽의 어떤 특성을 잘 흡수한 미더덕 국찜이라는 민가의 음식들도 있어요. 근데 범벅 그런 얘는 범벅보다 아니, 조금 더 묽은 팔보채처럼 형태인데 하는 거예요. 그치? 네. 범벅? 옛날에 컵라면 범벅 시리즈 있었는데 네. 조그만 거. 지금은 없죠. 카레 범벅, 그거 짜장 왜 범벅.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되게 좋아했는데. 3개씩 먹어야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그 외가가 부산이어가지고 예. 그런 걸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미더덕에다가 이렇게 좀 그 전분가루 좀 넣고서 맞아요. 거기다 이제 방아잎 같은 거 맞아요, 넣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이렇게 부산뿐이 아니면은 좀 호불호 갈릴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구나. 그 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아하. 근데 저 소장님이 저 알려준 저 집도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이 있는 거죠. 물론 부산 앞바다에 잡히는 좋은 산물도 있을 터이고 네네. 지금 미더덕 같은 건 뭐 마산, 그러니까 지금 창원이지만 마산 또는 뭐 고성 이런 데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우니까 입지 조건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자, 요거는 제가 그 김포 소상공인 살리기 그 홍보대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철이 시즌이 또 그렇다 보니 김포구나. 2주째 김포. 아니 근데 아직까진 괜찮아. 네네네. 너무 오랫동안 김포를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할 수밖에 없어. 이 시즌에 여기가 정말 핫 포인트이기 때문에 핫스팟이기 때문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전유리. 전유리? 네. 그 김포에 전유리 전유리 포구라고 있어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여기가 전유리?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한강의 마지막 포구입니다. 그 한강이 서울에서부터 저 서해안으로 쭉 흘러나가잖아요. 예. 흘러나가다 임진강이랑 만나가지고 서해안으로 빠지는데 예. 거기에서 한강에 위치한 가장 마지막 포구가 바로 전유리고요. 전유리.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계절 따라서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대표하는 어종 그러면은 뭐 겨울에는 숭어가 있고요, 가을에는 참개가 있고요, 예. 여름에는 또 장어가 있습니다. 좋아. 근데 이곳에 정말 그 핫 시즌은 이제 봄입니다. 봄. 왜냐하면 봄에 숭어, 황복, 새우 그리고 웅어 여기 근데 올라오기 때문에 황복도 봄이철이에요? 그럼요. 네네네. 어허. 이거 들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가 군사 분계선은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해병대 주둔 지역입니다. 이 수역에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양 어촌계 소속되신 분들, 전유리 어촌계에 소속되신 분들, 그리고 북한 분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깝구나. 내수면 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허가를 받은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돌아가셔야 이 면허가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그 면허. 이제 신규를 안 내주고. 물려받는 네네네. 식으로. 맞다. 이런 데들 있죠. 외국에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자격 얻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맞아. 그런 그 가문의 역사가 있는 어선들이 아침마다 이제 새벽마다 여기로 나가서 잡아온 고기들을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노량진 회타운 같은 예. 그런 곳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그 강변에. 근데 그게 이제 철조망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많았나 봐 이렇게 저 지자체랑 아니면은 뭐 이제 군부대랑 그래서 예. 지금은 그 안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족관 놓고 뭐 이렇게 그 초장집처럼 된 그런 데는 없고 이 어선 중에 몇몇 곳이 이제 아예 그 근처에다가 이제 횟집을 낸 거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 어선 이름이에요. 시옷집인데 그 시옷이 그 어선 이름이고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어선 이름이고요. 선장님이 그러면은 그렇죠. 네네네. 그 집안에서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는데 네. 전에는 그러면은 철책 안에 가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철책이 쭉 이어지다가 예. 디귿자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 예. 그 안에 그 회타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철책을 일직선으로 세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으면은 사실은 그렇죠. 철책 그렇죠. 안쪽인데 네네. 디귿자로 이렇게 네네네. 있어가지고 그 철책이 왜 있는 거냐면은 그 북한 쪽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간첩이 그 밀물 시간에 그냥 거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대롱만 위로 내밀고 있어서 서울 안쪽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철책을 해놨던 거고. 그러니까 장어도 올라오고 공비도 올라오고. 네.
봄이 제철이잖아요. 많은 자, 그래서 것들이- 이 많은 집을 것들이 일단 올라오는구나. 이 집을 대표하는 건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 그렇지. 숭어가 1kg 두텁게 썰어가지고 12,000원이에요. 오. 1kg가 많이 어. 얼마요? 12,000원. 1인분. 아니 그러니까 1kg당. 1kg에 12,000원이요? 네, 그래가지고 2kg 해봤자 24,000원인 거예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실한데? 네. 숭어가 근데 원래 또 비싼 생선 아닙니다. 비싼 생선 그래도 이양인데? 그리고 이제 철 맞춰서 먹으면은 어쨌든 비싼 생선급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거 저기 지금 철입니다. 안 네. 하고 작게 그냥 그 점여진 것도 요 양으로 시키면 엄청 비싸요. 네. 그렇죠. 어우야. 그리고 이제 지금 드실 수 있는 봄철에 잡히는 웅어가 접시당으로 나오거든요. 접시당 이제 2만 원이고요. 선해도가 근데 이제 이 집에 정말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강력한 한 방이 뭐냐면은 처음 가시면은 이게 뭔지 몰라서 주문을 잘 못해. 이 메뉴판에 회 주문 후라고 가로쳐 있고 그 다음에 무침 6,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야? 이게 뭐냐면 회를 일단 2인분 주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찍어서 먹고 하다 보면 살짝 질릴 때가 있어. 어. 이때 이 무침을 주문을 하면은 무침 양념이랑 채소만 줘요. 그러니까 무쳐 먹으라고. 무침 양념, 채소, 아.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콩가루 뿌려져 있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빔그릇. 무침회 키트가 나오는 거죠. 그 그 무침회 키트에다가 아직 안 먹고 남아있던 회를 더 넣어서. 넣고서는 맞아요. 여기 비닐장갑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썩썩 거기서 묻혀 이겁니다 이런 이게 식으로. 마치 그러면은 고기 먹고 밥을 먹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야. 그래가지고 무침회로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또 그러면 이제부터 리셋이야. 아까 먹었던 회랑은 이제 질감도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또 먹다가 근데 저 생긴 건 고등어회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죠. 뼈째 써는 거니까. 어. 네. 그리고 이 집에 또 정말 강력한 서더리탕이 있습니다. 서더리탕이 2인분에 7,000원. 아, 전반적으로 가격이 라면 상당히 값이네, 라면.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다. 2인분. 근데 그 사리값 아니에요? 사리값? 근데 맛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 제가 올 좀 양도 상반기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올 상반기 들어 먹어본 서더리탕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진짜. 최고다. 네, 맛이 정말 꽉 차 있고 맛이 아주 탄탄해요. 아우 진짜 맛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아까 그 무침에 안 넣고 살짝 남겨놨던 거 여기다 또 샤브샤브로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요모조모로 먹을 수가 있고 아우. 그리고 이제 이 서더리탕은 맑은 탕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 네. 매운탕이었고 맑은탕도 네네네. 가능하고. 맑은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집 또 참게장도 굉장히 좋아요. 네. 참게장이 일반 간장게장에 비해서 살의 양은 좀 떨어지지만 이 간장의 맛은 또 간장의 맛이요? 예, 간장. 그러니까 이 참게장 간장. 살이 녹아든 네. 그 풍미가 그렇지. 녹아든 그렇죠. 간장이 달달하면서도 음. 고소하죠. 이거는 이건 정말 비싸겠지. 공깃밥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싸겠죠. 참게장이 제가 가격이 한 13,000원. 13,000원. 네네네네. 여기는 장사가 왜 이렇게 싸게 해서? 산지니까. 그리고 이제 산지니까. 식사 메뉴가 따로 있는데 식사 메뉴로는 새우라면이 2인 8,000원. 새우 실하게 넣고 끓인 거. 아니 왜 그냥 라면 값이지? 새우랑 그러니까 2인분인데 2인분인데 2인분인데. 2인분인데. 그리고 12,000원 하는 참게 새우라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야, 아니 여기 진짜 훌륭하다. 대단한 집이네. 훌륭합니다 이 집. 아니 근데 김포 전율이 흐른다. 네. 그 김포 들어가서 네. 서울 네. 기준으로 네. 목동에서 여기를 갔어. 김포를 갔어. 네. 김포에 진입을 했어요. 네. 진입하고서부터 김포에 진입할 여기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포 한강로가 있잖아요. 예. 김포 한강로만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나와요. 그럼 그냥 김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김포 시내 네. 들어갈 필요가 없어. 더 기네. 네, 더 네. 오래 걸리겠네. 김포보다. 근데 그 김포 한강로에 거의 그 끝단이긴 한데 목동에서 출발하면 한 40분? 거의 파주만큼 먼 것 같은데. 길 건너가 파주예요. 파주보단 낫죠. 아, 길 건너가 파주예요. 파주 길 건너. 파주 길 건너에 있는 맛집 알아봤습니다. 여기 맛있겠다. 여기 괜찮습니다, 한번- 여기 진짜. 여기를 네. 꼭 한번 가야겠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웅어회, 우여회도 네네. 드셨던 거죠? 그럼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 철입니다. 아직 있습니다. 네. 맛집 한 군데만 짧게. 네. 지난주 우리 소장님 빠지셨으니까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벌칙. 네. 네. ENTP의 그럼 마지막 맛집. 저는 웅어 얘기가 나왔지만 또 황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네. 충남 논산의 강경에 가면요. 논산. 히읗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100년 넘은 집이에요. 100년? 주막으로 출발했어요. 주막. 강경 나루터에서 음. 주막에 거룻배 그다음에 재워주고 밥 주는 그 주막으로 시작한 식당입니다. 100년. 예, 복을 주로 파는데요. 봄철에 요때만 드실 수 있는 한 5월까지 드실 수 있는 황복. 소동파가 이제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뭐 죽음과도 바꿀 맛 뭐 이러는데 소동파가 바닷가에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100% 황복인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거는. 일단 황복은 민물에로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 그 지방을 막 축적시켜요. 왜냐하면 바닷물보다 민물이 영양가가 훨씬 많아요. 밑에 있는 흙들의 이제 유기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장어도 그렇지만 뱀장어도 그렇지만 훨씬 기름져요. 그래서 복이 너무 이제 태글태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황복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복을 먹으면 맨날 실망해. 그래서 황복의 그 시원한 이 국물을 즐길 수 있는 히읗집이 저는 이제 제철 해산물 중에 국물 너무 시원하죠. 왕이다. 왕. 그럼 꽃으로 정수리까지 시원해. 얇게 썰어가지고 황복 회로도 먹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 그 값이 너무 비싸니까 황복은 일단 탕으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도 물론 우여회, 우여회라 불리는 웅어회를 팔죠. 여기도 팔고. 네. 아니 100년 된 집인데 그 우리 소장님만 아주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는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진짜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100년이나 되는데? 네. 그 인디아나 존스의 동굴 같은 거죠. 정말로? 2012년 생생정보통, 2014년 찾아라 맛있는 집이, 거의 두 군데 나왔나 보다. 2015년 생방송 오늘 저녁, 2019년 생방송 투데이, 21년 맛있는 녀석들. 세월에 비하면 별로 안 나왔네. 아까 보니까 벽에 그 맛있는 분들 근데 이 집은 워낙 탁피디도 아는 집 아니에요. 워낙 유명해서 100년 된 식당인데 100번 나온 집이에요. 워낙 유명한 집이에요. 100년 1년에 한 됐는데.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릴게요. 강경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집 한번 가봐야겠네. 정말 맛있어요. 황복은 꼭 드셔보십시오. 가격은 조금 있고.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명 갈 때 4만 원 생각하면 아니 일단 뚝배기 하나는 황복으로 드시고 다른 거 웅어회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렇죠. 두 분이서 드시면 충분히 드시죠. 그럼 2명 가면 6만 원 있어요. 6, 7만 원. 그런데 뭐 회랑 맞아요. 하긴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김포에 좀 있으면 황복 올라와요. 아이고. 김포로 가야겠다. 아까부터 김포. 황복. 항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정답 2번 죽방 멸치였고요. 6560 쓰시는 분, 4254 쓰시는 분, 임선희님 세 분께 저분자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참 즐겁고 군침이 당기는. 참고로 그런 다음 시간이었어요. 주 주제는 가루가 되겠습니다. 가루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TMI를 가루가 되도록 가루. 다음 주는 가루 특집입니다. 정말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가루요? 예. 파우더. 예.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네네. 김 빠지는데. 아무튼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은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은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6683 쓰시는 분, 웅디에게 받은 치킨 상품권 5만 원으로 신랑이랑 네 명의 아이와 치킨 시켜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최애 연예인이 BTS 박보검 지수인데 지금은 웅디로 싹 바뀌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이구. 역시 아이들에겐 먹을 게 최고죠. 5061 쓰시는 분은 지난주 토요일이 생일이었는데요. 웅디한테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주말이라서 여유가 되실 때 축하곡 한 곡 꼭 좀
띄워주세요. 하시면서 곡도 하나 신청하셨어요. 5061 쓰시는 분 지금 뭐 며칠 안 지났으니까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곡도 생일 축하 곡으로 바로 띄워드릴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현숙님 오늘 첫 방문했어요. 아유 너무 재밌고 유익하네요. 나이 60이 넘어서 알았어요. 라디오의 매력을요. 오, 잘 오셨습니다. 큰일 났네요. 나가실 분이 없는데. 라디오의 매력. 이게 저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듣고 이후에는 또 한동안 뜸했다가 사실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이 매력을 알게 돼가지고 요즘 뭐 제가 진행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라디오. 오히려 우리 이제 라디오 같은 방식의 청취자와 진행자 그리고 또 게스트들의 만남 이런 게 예전엔 라디오가 굉장히 좀 귀했잖아요. 흔치 않은 어떤 그런 매체였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많잖아요. 많아서 오히려 라디오가 좀 더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도 동시에 좀 듭니다. 매력적이에요. 늘 함께 해주세요. 3283 쓰시는 분. 웅디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은 8순이 넘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두 분이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시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손 좀 잡고 걸으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매번 1m나 2m 앞에 서서 걸으시거든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이 아버지께서 정말 딱 1m, 1.5m 정도 앞서서 좀 걷고 계시고 버릇이신 거죠. 습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식이 함께 있으니까 좀 겸언쩍기도 하고 이 사진을 보고 느낀 건데 3283 쓰시는 분도 사진을 정말 뒤에서 찍으셨어요. 구도 잡느라 그러셨나? 왠지 이렇게 서로 약간 거리두기하고 걷는 게 집안일이야. 그건 아니겠지요? 많이 더 뒤쳐서 계시는데 사진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한 번쯤 손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더 더워지기 전에. 좋습니다. 권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꼭이요. 최진숙님 웅디 일하면서 파이팅 할 수 있는 노래 하나만 틀어주세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동시에 우리 조현진 님도 함께 신청하셨죠.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습니다. 최진숙 님이 처음 들어왔는데 신청곡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은 날이네요.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일할게요 말씀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파이팅 함께 하셔야죠. 안영실님, 김혜원님, 김정은님, 정재희님, 이상훈님, 강은실님, 정회원님. 정회원님? 오, 정회원님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이재원님, 지연지님, 김순아님 이외 많은 분들이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광고! 오늘 허지훈 씨 마칠 시간이에요. 자, 오늘 끝곡 어떤 분이 신청하신 이현경님.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웅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나른하니 졸리네요. 아이유의 라일락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신호 진한석, 저는 허중이었습니다.